안녕하세요 외성인 여러분. 저희 BFBS에서 교수를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외고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여러 분야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수님은 중과학부의 김동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과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화 교수입니다. 부산외대는 2009년에 왔고요. 제가 이제 부산외대 부임하기 전에는 한국외환은행 경제연구소, 그다음에 포스코 경영연구소 등에서 중국 금융이랄지 경제, 그다음에 산업, 기업 등을 연구하는 연구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그리고 또 베이징 주재원 신분으로 한 7년간 체류한 적이 있죠. 교수님, 중과학부에서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기 중국학부에는 중국어 전공과 중국 지역 통상 전공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이 중국 지역 통상 전공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중국 경제와 통상 그리고 이제 중국 지리라는 이해 과목을 통해서 또 중국 지역학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을 하나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중화 경제권의 이해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중화 경제권의 이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화교를 중심으로 화교에 관련된 이제 경제 관련 그런 과목들, 그다음에 또 화교가 있는 지역의 특성들 좀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과학부에는 교과목 외에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중국학부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 유학생들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제 탄뎀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탄뎀 프로그램은 강의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장 학습 활동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학부의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제 그 방학 중에 대만과 중국을 번갈아 가서 나가는 이제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외대 특징 중에 하나가 7+1, 그다음에 3+1 그리고 2+2 그래서 여러 다양한 해외 단기 혹은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이게 부산외대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한 학기 혹은 또 1년 혹은 2년간 이제 해외에서 체류하는 프로그램인데 전혀 해외 여행에서 장기 체류를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 기간 체류를 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학부에서 하고 있는 방중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상 이제 2주 내지 3주간 해외에 체류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부산외대와 협정을 맺고 있는 자매대학 캠퍼스에서 어학 연수도 하고 관련 또 문화 프로그램이랄지 현장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장기 수학 프로그램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경험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죠.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 장점 중에 하나가 2주나 3주 동안 체류하는 내내 중국학부 소속 교수님들이 같이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치고 모든 수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평가도 다 패스를 하게 되면은 부산외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2학점 혹은 4학점에 전공학점 혹은 자유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이신 김동화 교수님이 저자인 책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MZ에 관련된 책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제 2019년부터 우리나라 여러 개 각계각층의 미디어랄지 그런 데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MZ라고도 하기도 하죠. MZ 세대죠. 그래서 연구자랄지 여러 이제 문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MZ에서 M은 1981년부터 그리고 1996년까지 탄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하는 게 M이고요. 그 다음에 Z는 역시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탄생한 신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Z세대로 통칭을 하긴 하지만은 역시 M세대와 Z세대는 굉장히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MZ세대는 30대와 40대 초반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M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과도기를 경험한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Z세대는 20대가 대부분인데 그야말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미 인터넷 세상에 시작된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 MZ세대는 이제 본인들 부모들과는 각기 다른 완전히 다른 이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이런 계층별 특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MZ세대에 관련해서 중국 분야의 여러 가지 특성이랄지 특징 이런 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MZ세대와 미래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에도 MZ세대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MZ세대와 중국의 MZ세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MZ세대라고 호칭을 하지는 않고 빠링호, 주링호, 링밍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1980년대 출생자들, 그러니까 1980부터 1989년까지, 그 다음에 주링호는 1990년대, 그리고 링링호는 2000년대 출생자들을 의미를 하죠. 이제 중국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빠링호, 주링호, 링링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MZ세대 연령대와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MZ세대들이 우리나라 혹은 이제 일반적인 MZ세대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들 MZ세대는 독생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와 MZ세대와 굉장히 틀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시작한 게 1979년부터인데요. 그때 1979년에 중국 인구가 폭증하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는 하나밖에 출생을 못하게 했죠. 이런 산하 정책은 2011년까지 무려 32년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산하 정책이 완화되긴 했지만 연구자들이 추산을 해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독생 자녀로 구성된 중국의 MZ세대가 약 1억 8천만 명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MZ세대들 역시도 그 이전 부모 세대와는 틀리게 너무나 다른 결혼관이랄지 연애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역시 이제 이런 MZ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구어차오라고 중국어로 표현하는데 소위 이제 중국산 국산품 애용의 애국 소비 운동이죠. 이런 것도 역시 중국의 MZ세대가 주도하는 등 중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특성, 그 다음에 이벤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1학년들은 자유 전공으로 이제 곧 자신의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예비 중고학부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 18%가 사용하는 유엔이 지정한 공식 6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 기준으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 역시 전 세계적으로 한 5천 명의 화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또 커뮤니케이션에 중국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랄지 테무, 그다음에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 온라인 기업들이 한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고 지금도 4분의 1 가까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중 간의 비즈니스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거기와 연관된 무역, 서비스, 관광 이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중국학부는 이제 전문화된 중국어 언어 영어 능력을 또 배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소속된 중국 지역 통상 전공에서는 비즈니스 스킬이랄지 중국의 지역별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소속된 중국 학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잘 배양을 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교수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제 부산 외대 오기 전에 약 한 13년 정도를 연구원 신분으로서 이제 중국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보고 받을 대상에게 주로 이제 서면 보고 리포트를 일방적으로 좀 제출한 경향이 있었죠. 부산 외대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교수라는 직을 맡고서는 이제 강의실이랄지 혹은 강의실 밖에서 서로 간의 학생과 스승 간의 상호 작용을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서면 리포트를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수란 직업은 일종의 전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는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을 학생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교수라는 그 업무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잘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중고학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